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섭 PB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어제 등락률 상위 종목들 쭉 봤습니다. IT 장비, 네오셈, 또 IT 소재, 대주전자재료, 그 밖에도 바이브 컴퍼니, A스토리, 현대중공업, 다양한 섹터들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목표 주가 도달한 종목이 현대중공업입니다. 이것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어제 나왔던 이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현대중공업 그룹 전체가 이제 스마트 조선소 전환으로 이제 박차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스마트 조선소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조선업을 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 공정, 스마트 오피스가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이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은 무인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전체에 대한 좀 내용의 환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이 현대중공업 내부로 조금 들어가서 보면요. 아무래도 지금 컨테이너선이라든지 LNG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선박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그동안에 이제 발주받았던 선박들에 비해서는 수익성 단가가 좀 더 좋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수익성 높은 이제 조선 선박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업황 자체가 굉장히 현대중공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중요한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 부분에서 나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도 외국인 매수가 계속 많은 편이었고요. 3월 중순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 5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월 중순에 결정이 돼서 5월 말일에 이제 리밸런싱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 달 넘게 이제 결정이 될 때까지 한 달 넘게 남긴 했지만 지금 현대중공업과 KT 같은 경우가 하마평에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앞으로 한 달 남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지금 많이 상승한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목표가는 이제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상장 전 이제 고점 가격이 이제 한 14만 5천 원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가격이 도달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목표가 다음 목표가 14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2월 15일에 공약했던 현대중공업입니다. 연말 연초에 조선주, 양환 수주 업황 주목이 됐었죠. 선별 수주가 가능하다는 점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스마트 조선소, 또 5월 MSCI 지수 편입 가능성 이런 것들을 꼽으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종목 2차 목표가까지 도달하면서 수익률이 거의 30%가 나왔는데요. 3차 목표가 14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 어제 탄력이 좋았는데 이 종목 보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브 컴퍼니 이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기업은 제가 올 초부터 AI와 관련해서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의 선도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현실에 있는 세계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듯이 똑같이 가상 세계를 만드는 이제 기술을 말하고요. 이 디지털 트윈 기술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선도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결국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도 중요한데 어저께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인 듀플래닛이라는 것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듀플래닛이라는 게 뭐냐면 가상의 토지 분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가상 메타버스 공간에 토지를 만들어 놓고요. 이 토지를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이 분양받은 땅에다가 이제 매장이나 전시장을 차려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또 가상의 오피스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플랫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지털 트윈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될까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이 되는 이제 뉴스였고 보도였고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모멘텀도 있는데요. 자회사 중에 콘티시라는 자회사가 있고요. 여기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비스가 완벽하게 런칭된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가상
가상화폐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본다면 주식뿐만 아니라 가상화폐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이달 20일부터 또 사업이 본격화되는데요. 메타버스 플랫폼 듀플래닛에서 토지 분양을 시작하면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게 됩니다. 디지털 트윈 관련주 바이브 컴퍼니 어제장에 일단 흐름이 12%까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 10월 종목이었고 이미 목표가에 한 차례 도달한 바 있는데 신규 목표가는 6만 원 선 주셨던 종목 이후에 6만 원 선도 뚫어냈던 움직임 나왔던 종목입니다. 10월부터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이 90%가량 기록하고 있는 바이브 컴퍼니에 대해서 추가로 더 알아봤습니다. 모멘텀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시간 여유가 조금 더 있어서요. 종목 한 가지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좀 고점에 있는 종목은 거부를 하시고 경계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좀 보겠습니다. A스토리, 대주전자재료 이 두 가지가 그래도 좀 저점에 위치해 있는 것 같은데 두 종목 중에 지금 어떤 종목을 혹시 PB님께서는 더 관심 있게 보실까요? 네, 우선 지금 뭐 두 종목 다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여기서 조금 차별성을 두자라고 하면 결국에는 IT 소재냐 아니면은 미디어 관련주냐 이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차트만 저희가 놓고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높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조금 빠져 있는 뭐 대주전자 재료를 이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올 한 해 동안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넷플릭스의 킹덤이라든지 물론 얼마 전에 지리산이라는 드라마는 잘 되진 않았지만 이런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이런 OTT 업체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A스토리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소재 그리고 드라마주 가운데서 A스토리에 손을 들어주셨고요. 산업리포트 더 팩트에서도 최현재 전문가가 최선호주로 미디어 산업 분석하면서 A스토리 꼽은 이후에 주가 탄력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가 움직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슈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보시죠. 리오프닝 음식료 관련주 점검. 리오프닝 주들이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수요와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리오프닝에 대해서 연일 좀 방송에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김영국님께서 의견 주셨는데 왜 항상 고점에서 언급을 할까요? 라고 오늘 또 의견을 주셨거든요. 리오프닝 주들이 단기 탄력이 굉장히 좋았던 만큼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지금 접근을 했을 때 리오프닝 주 어떤 쪽을 선별 기준으로 삼아서 접근할지가 참 궁금한데 오늘 음식료주를 점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일단 1분기 실적은 곡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음식료주 분석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고점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추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 영상을 돌려보시면은, 작년 연말, 올 초까지도 계속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음식료주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 급증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걸릴 사람이 빨리 더 많이 걸리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리오프닝에 대한 시점 자체는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제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월 4일부터 이제 2주간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 적용이 되잖아요. 이제 제한 인원도 늘어나게 되고 제한 시간도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수요가 더 시장에서 관심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특히 이제 음식료주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그동안 이제 외부 활동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음식료주에 대해서는 소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지만 외식 산업이 조금 더 좋아진다, 개선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이제 분명히
부각받을 수 있는 가치들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우선 이제 이런 부분을 봐야 돼요. 이제 결국 그 음식료 업종과 관련해서 생산자 지수 이런 것들로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음식점업 그리고 주점업 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1월달에 생각보다 그 지수가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많이 오르지 못한 이유 중에서 그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1월 달에 괜찮아질 거라고 작년 연말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1분기에 이제 괜찮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뭐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씩 개선되는 뭐 이제 이런 시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1분기에는 주가가 올라오긴 했는데 이것이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었다라고 하면 2분기부터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상승폭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어요. 우선 지금 그 예상치 못하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확진자 수가 예상치 못하게 급증했기 때문에 1분기에 음식료 업종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면 2분기에는 예상치 못하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국면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2분기부터는 위축되었던 것들이 풀리게 될 건데 이제 오히려 1분기에 소비를 하고자 했었는데 충분히 풀리지 못했기 때문에 2분기에는 그에 따른 보복 소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2분기에 보복 소비 혹은 소비 지출 전망에 대한 그 지표들이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면 회복 속도가 오히려 1분기에 응축됐던 것들이 2분기에 이제 폭발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회복 속도 자체도 2분기에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리오프닝 관련주는 좋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저희가 파생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리오프닝 관련주가 당연히 좋겠지만 그 중에서 업종을 조금 더 선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외식 사업이 조금 더 확장된다. 외식 사업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음식료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뭐 여행이라든지 뭐 레저가 이제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관심을 바꿔보는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실적 얘기 나오면서 삼양식품이 이번 주 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요. 음식료주의 움직임 주목해보자는 의견, 특히 1분기에 기대감과 또 실적의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종목 주시죠. 네, 우선 이제 탑픽으로 보는 건 하이트 진로입니다. 아무래도 주류업과 관련해서 주점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수요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서서 해주셨듯이 앵커님께서 곡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결국은 이런 것들이 외식업체들, 음식료 업체들이 원가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게 되지만 오히려 주류업 같은 경우에는 주전 가격과 연동해서 저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주전 가격이 저희 몇 달 전에 올랐죠. 주전 가격 상승하면서 소주 가격, 그다음 맥주 가격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반영되는 것이 조금 더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가격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가격 인상 효과가 소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3월 달부터 반영이 되었었고요. 맥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은 4월 달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출액, 실적에서 플러스되는 요소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하나가 있습니다. 가격이 인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매출이라는 것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면은 미리 주문을 해서 발주를 많이 받아서 물건을 쌓아놓는 것이 이 주류라는 것이 유통기한이라는 게 존재하겠지만 뭐 바로바로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 가매출로 미리 잡아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은 실적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제 발생하는 뭐 일 중에 하나겠지만 뭐 회식 자리라든지 술자리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요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외에 이제 화이트 진로가 탑픽이고 뒤에 뭐 롯데칠성이라든지 뭐 CJ 프레시웨이 같은 회사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거리두기 완화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는 주류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어제도 자정까지 달리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하이트 진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종목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타이트하게 짧게 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종목은 TSI입니다.
네, TSI는 이제 2차 전지 전국 공정의 믹싱 업체인데요. 쉽게 말해서 장비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발주가 안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생산을 많이 납품을 제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을 했었고, 뭐 LG 주요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인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재규모 투자 집행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이에 따른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매출액이 한 1,410억 원, 영업이익이 127억 원 정도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출액은 당연히 이제 지금 사업 초입기니까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다소 적게 늘어나긴 하겠지만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다는 게 굉장히 좀 큰 포인트고요. 이런 부분에서 TSI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충분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 이제 매물이 많이 쌓이는 매물대 부근인 13,000원, 손절가는 가격 하단 이탈하는 가격인 10,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믹싱 장비 기업 TSI에 대한 전략 알아봤습니다. 종목의 참견까지 함께 보셨네요.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호석의 투자의 참견이었습니다.